여러분은 자신의 노년이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상상하시나요? 아마도 평화로운 휴식과 사랑하는 가족과의 따뜻한 시간,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가득한 나날들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소중히 그려온 그 노년의 아름다운 그림이 사실은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함정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경고를 듣게 된다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 사회는 노년의 삶에 대해 막연한 환상과 불안감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곤 하죠. 어떤 이들은 그저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여기거나 남들이 가는 길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닙니다. 무려 100년의 세월을 온몸으로 살아내며 깊은 지혜를 쌓아올린 한 철학자의 실질적인 조언이자 우리의 소중한 노후가 예기치 않게 무너지는 것을 막아줄 구체적인 생존 전략이 될 겁니다. 막연하게 잘 준비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대신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명확한 지점들을 짚어줌으로써 여러분의 노년이 진정으로 단단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강력한 해결책을 약속드릴게요. 그 지혜의 목소리는 바로 한국에 살아있는 지성, 김영석 교수님에게서 나옵니다. 교수님은 1920년에 태어나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오늘날 정보화 시대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대한민국 역사를 온몸으로 겪어내신 분이죠. 단순히 오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그분의 이야기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젊은 시절부터 한결같이 인간과 삶의 본질을 탐구하며 시대를 꿰뚫는 철학적 통찰을 쌓아 올리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의 삶은 한 권의 살아있는 역사책과도 같아서 그 어떤 이론보다도 깊은 울림을 선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막연히 그리는 노년의 모습과 실제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괴리, 그 간극을 정확히 꿰뚫어 보신 분이 바로 김영석 교수님입니다. 마치 오랜 항해를 마친 노련한 선장이 거친 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 암초를 미리 경고해주는 것처럼 그의 경고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침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100세 철학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경고는 무엇일까요? 바로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괜찮다는 뿌리 깊은 환상에 대한 일침입니다. 물론 노년의 삶에 있어서 경제적인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할 나위 없겠죠. 안정적인 재산은 불편함 없는 삶을 위한 필수 조건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김영석 교수님은 돈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돈이 많다는 사실 때문에 더 깊은 고독과 소외를 느끼거나 아무런 의미 없는 소비에만 몰두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고급 주택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노년의 모습은 어쩌면 돈이 채워줄 수 없는 마음의 빈 공간을 상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돈으로 값비싼 물건은 살 수 있지만 진심 어린 친구의 미소나 따뜻한 가족의 온기를 살 수는 없잖아요. 의미 있는 활동에서 오는 성취감이나 삶의 존재 이유를 돈으로 매길 수는 없는 노릇이죠. 재산은 충분하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도 열정을 쏟을 일도 살아갈 이유도 찾지 못한다면 그 노년은 과연 풍요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돈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관계의 부재, 의미 있는 활동의 단절은 결국 정신적, 정서적으로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돈다발이 산처럼 쌓여 있어도 그 속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노인의 표정은 우리에게 물질만능주의가 간과하는 중요한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무의미한 나날에 지쳐가는 노년은 우리가 꿈꾸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지 않을까요? 이처럼 돈이 주는 안락함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함정은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 삶의 본질적인 행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풍요로운 노년을 꿈꾼다면 돈이라는 울타리 너머에 존재하는 더 큰 가치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돈이 주는 안락함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함정은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 삶의 본질적인 행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풍요로운 노년을 꿈꾼다면 돈이라는 울타리 너머에 존재하는 더 큰 가치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에도 우리는 또 다른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바로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이라는 환상적인 속삭임입니다. 일평생을 열심히 달려온 우리에게 은퇴 후의 휴식은 너무나 당연하고 간절한 꿈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김영석 교수님은 바로 이 쉼이라는 개념이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두 번째 함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삶의 활력을 얻는 존재입니다. 퇴직 후 모든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 오직 휴식만을 추구하는 삶은 처음에는 해방감과 자유를 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공허함과 무기력이라는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지만 딱히 할 일이 없어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노인의 모습은 어쩌면 많은 분들이 꿈꾸던 평화로운 노년과는 거리가 멀지 않을까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만 먼지만 쌓여가는 작업실이나 한때 열정을 쏟았던 서재는 더 이상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지 않는 채 고요히 멈춰선 시간만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활동의 단절은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쇠퇴도 가속화합니다. 몸을 움직일 이유가 줄어들면 근육은 약해지고 뇌를 자극할 기회가 줄어들면 인지 기능도 저하되기 마련이죠. 할 일 없음이라는 상태는 곧 무의미함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시계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마저 느리게 느껴지는 무료한 일상 속에서 시간은 그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모래시계 속모래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정원 가꾸기나 동호회 활동,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처럼 활발히 움직이는 노년의 모습과 대비될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의미를 찾아 움직이는 삶, 이것이 노년의 행복에 중요한 만큼 또 다른 관계 속에서도 지혜가 필요하죠. 바로 자식과 함께라는 세 번째 함정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자식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것을 당연한 노년의 모습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김영석 교수님은 이러한 전통적인 가족관이 오히려 자신과 자식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때로는 깊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자식과의 유대감은 소중하지만 과도한 의존은 독립적인 삶을 저해하고 자식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장한 자녀의 집에 방문해서도 어딘가 불편해 보이거나 눈치를 보는 노부모의 모습, 혹은 자녀에게 짐이 될까 봐 선뜻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홀로 뒤돌아서는 노인의 뒷모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한 가족의 그림과는 거리가 멀 때가 많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자신의 삶을 맡기려 한다면 자식은 부담감을 느끼고 부모는 실망감을 느끼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마치 너무 가까이 붙어버린 나무들이 서로의 햇볕을 가리듯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한 법이죠. 진정으로 지혜로운 노년은 자녀에게 기대기보다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며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독립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모의 역할이 끝났다고 해서 삶의 의미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가꿔나가는 지혜로운 거리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끊어진 끈이 아니라 각자 다른 방향을 향하지만 서로를 응원하는 나침반처럼 독립적이지만 따뜻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지만 현실 속에서 이러한 지혜로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죠.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가진 오랜 기대와 미련은 때론 치명적인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은 바로 이 지점을 세 번째 함정으로 지적하시는데요. 전통적인 가족관에 얽매여 성인이 된 자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응당 무언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기대를 품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은 부모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결국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따끔한 충고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고 독립하면 그들의 삶을 온전히 존중하고 각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마치 각자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서로를 응원하되 각자의 항해를 인정해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으로 동일시하거나 노년의 외로움과 불안감을 해소할 대상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의 집에 얹혀 살거나
사사건건 자녀의 결정에 개입하려 들고 심지어 재정적인 부분까지 의존하려 할 때 독립적인 관계는 깨지고 맙니다. 성장한 자녀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지만 어딘가 불편해 보이거나 혹은 자녀의 눈치를 살피는 노부모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를 모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온전히 꾸려나가기 벅찬 현실 앞에서 부모의 기대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관계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기대했던 따뜻한 유대감은 오히려 끊어진 끈처럼 차갑게 식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김영석 교수님은 자녀에게 기대기보다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우리 스스로가 책임지고 가꿔나가야 하는 소중한 여정이기 때문이죠. 노년의 삶을 자녀에게 의탁하려는 마음은 결국 자신의 존재 의미를 타인에게서 찾으려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결코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필요한 순간에 따뜻한 지지와 격려를 주고받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진정한 미소를 찾아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00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의 통찰을 빌려 70세 이후의 삶을 위협하는 3가지 치명적인 착각과 함정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는데요. 첫째, 물질적 풍요가 가져다주는 안일함이라는 함정. 둘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최고라는 착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기대려는 미련이라는 함정까지 말입니다. 교수님의 경고는 단순히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과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도전임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죠. 노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는 것을 교수님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대신 자기 주도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찾아 나서고 건강하고 독립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인 거죠. 이 3가지 함정을 영리하게 피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본연의 나다운 삶을 재발견하고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성장하는 삶을 사는 길임을 교수님은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단순히 노년 세대만의 문제로 들리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 미래이자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해야 할 삶의 지혜라는 것을 깨달으셨을 테죠. 김영석 교수님의 메시지가 시대를 초월하여 이토록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탓하기보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끊임없이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100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의 날카로운 경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이 듦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단순한 위안의 메시지가 아니었죠.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노년이라는 삶의 후반부를 새롭게 정의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끄는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단순히 모든 것이 끝나는 종착역으로만 여기는 대신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자기 안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으라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 것이죠. 교수님은 인생의 마지막 장을 덮는 대신 희망찬 새로운 페이지를 펼치는 용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고 능동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더불어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앞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던 3가지 치명적인 함정, 즉 돈만 있으면 괜찮다는 환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가장 좋다는 유혹, 그리고 자식과 함께라는 미련을 영리하게 피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본연의 나다운 삶을 다시 발견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성장하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길임을 교수님은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몇 가지 조언을 넘어 삶의 근본적인 태도와 방향을 과감히 전환하라는 용기 있는 선언인 셈이죠.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가 김영석 교수님의 지혜를 빌려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단지 노년 세대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며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하게 될 미래의 모습이자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진지하게 준비하고 깊이 고민해야 할 삶의 중요한 지혜라는 것을 깨달으셨을 테죠. 김영석 교수님의 메시지가 이토록 오랜 세월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여 깊은 울림과 강력한 공감을 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그저 무의미하게 방관하며 탓하기보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매 순간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고 살아있는 삶임을 역설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은퇴 이후의 노년 삶을 떠올릴 때 모든 사회적 활동을 멈추고 그저 편안하게 쉬는 시기로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이상 외부의 시선이나 사회적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만을 위한 진정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이자 새로운 기회라고 말입니다. 이 시기에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꿈꿔왔던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거나 바쁜 일상 때문에 미뤄두었던 취미 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따뜻한 기여를 하며 때로는 젊은 세대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신선한 영감을 얻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욱 생동감 넘치고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태엽을 감아 움직이듯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단순히 통장 잔고의 숫자나 안락한 휴식에서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강한 독립심과 끊임없는 자기 성장에서 비로소 꽃피운다는 것을 교수님은 100년에 가까운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소중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과도한 기대, 혹은 일방적인 의존은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보이지 않는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때로는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기에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삶을 응원하는 지혜로운 거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죠. 이러한 깊은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노년이라는 삶의 후반부를 단순한 정리나 마무리가 아닌 더욱 성숙하고 풍요로운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노년은 어떤 모습이기를 진정으로 바라십니까? 그저 주어지는 대로 흘러가는 시간을 무기력하게 보내는 대신 스스로 삶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주변과의 건강하고 독립적인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삶을 꿈꾸고 계신가요? 김영석 교수님의 지혜로운 통찰은 우리에게 깊은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성찰의 씨앗이 되어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지혜는 비단 노년의 삶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단단한 중심을 잡고 매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은 분명 우리 모두의 삶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